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아모아톡 최은숙,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지 못한 분 오늘 모셨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정보를 정말 모아서 전해드리는 분입니다. 조이스 구 회계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2달 동안 못 뵀어요. 맞아요. 네. 뭐 하셨어요? 놀고 한국이 진짜 좋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몇 년 만에 갔다 오셨어요? 9년쯤 만에 가는 건데 정말 다른 나라 된 것 같더라고요. 9년 만에 얼마나 친절하고 막 그런지. 근데 참 이상한 게 미국은 10년 있다 와도 똑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국은 매해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제 9년 만에 가셨으니까 진짜 달라졌어요. 어느 게 가장 좋으셨어요? 먹는 거 많은 거. 가장 맛있게 먹은 게 뭔데요? 저 가거든요. 냉면. 냉면은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 안 파는 거 뭐 없어요? 냉면은 거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냉면. 그래요? 네. 어디서 먹었는데요? 저는 냉면을 공항에서도 먹고 이제 가는 데마다 할 수 있으면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고깃집 그런 데도 냉면 같은 걸 주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냉면 전문으로 하는 냉면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냉면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그런데도 예. 그러니까 딴 거는 모르겠어요. 딴 거는 여기도 다 너무 있어서 자, 날이 더우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냉면 얘기한 거예요. 날이 정말 더워요. 그렇죠? 네, 정말 이번 주 살인적인 더위를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정말 더워요. 근데 또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서운하긴 해요. 네. 여름에 사실 CPA들이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휴가도 갔다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도 굳이 제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름에 거의 다 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텍스를 4월 15일, 3월 15일에 내지 못한 어떤 형편이 돼서 익스텐드를 하고 그 익스텐드한 마지막 기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대체 텍스 신고를 익스텐드 한다는 의미가 뭔지부터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의미가 잘 전달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비즈니스는 3월 15일, 이제 어떤 비즈니스 형태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은 4월 15일 그렇게 가잖아요. 파일링을 익스텐션 한다는 거는 그 4월 개인 얘기만 하자고 치면 4월 15일 날 하는 거를 10월 15일까지 내가 텍스 리턴을 파일링 하는 거를 연장하겠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의 유보 기간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텍스 파일링을 아직 안 했지만 계산은 근데 4월 15일까지 해보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텍스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돈은 미리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돼. 돈을 못 내니까 익스텐드 하는 거잖아요. 돈을 못 내니까 익스텐드 하는 거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익스텐드를 하겠지만 그 인컴을, 그러니까 리펀드를 받으시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죠.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빠르게 하시는데 리펀드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이자를 주는 건 아니니까 IRS에서. 근데 이제 텍스 보고를 내가 파일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텍스를 내야 되는 상황이면 4월 15일까지 돈은 내야 돼요. 대충이라도 계산을 해서. 얼마래도? 근데 만약에 이제 10월 15일까지 연장을 한다는 의미는 파일링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거지 내가 돈을 내는 기간을 연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는 만약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5만 불의 텍스를 내야 된다. 그러면 1,000불이라도 일단 내놔야 된다는 5만 뜻인가요? 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계산을 안 했어. 그러면요? 그럼 비슷한 얼추. 그러니까 택도 없는 금액을 내면 안 되고. 택도 없는 금액을 내면 나중에 인트레스트를 그렇게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택도 없는 금액을 내도 되는데 이자를 내면 된다. 이자를 내고 페널티를 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자는 그러면 이자가 왜 불어나는 게 그걸 뭐라 그러지? 우리가 그 복리로 불어나나요? 그렇죠. 계속 자라니까 어떤 분들 갖고 오시면 맨 처음에 내야 되는 건 뭐 3,000불이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서 지금 막 10,000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앉아 있다고 절대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런 일도 도와드리게 되는데 정말 돈을
낼 수 없는 분들이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떠한 이제 준비를 해서 IRS에 보고를 하는 거죠. 하면서 지금 상황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요만큼밖에 못 낸다는 거를 프로포즈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돈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돈이 없어지질 않고 그냥 자라요. 이자가 자라는군요. 네. 돈이 자라는 건 좋은 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상황에서는 아니죠. 그러면 아까 이제 10월 15일까지가 연장 기한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도무지 그때까지도 못 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계속 자라는 거예요. 돈이. 그 뭐냐면 텍스 파일링을 안 했으니까 네. IRS 입장에서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긴 하지만 10월 15일까지 어쨌든 익스텐드를 계속 하고 있다가 10월 15일이 지나서도 못 내잖아요. 파일링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10월 15일 이후에 하는 거와 익스텐드 한다고 한 거와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페널티가 발생해요. 파일링을 안 한 페널티가. 그러니까 텍스를 안 낸 페널티가 있고 파일링을 안 한 페널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파일링을 안 한 페널티는 이제 10월 15일까지 파일링을 해야 되는데 네.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월 15일 날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2달이 밀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계산은 그 사람이 내야 되는 텍스 밸런스의 5% 정도인가? 오, 많다. 그게 이제 매달 페널티로 적용이 되는 오, 거예요. 많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딱히 얼마야라고 말하기는 되게 하는 게 네네네. 사람마다 시츄에이션 너무 네네네. 다르고 금액이 다 오하는 금액이 네네. 내야 되는 금액이 다르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텍스 파일링을 제때 안 해도 페널티가 발생하고 돈을 안 내도 페널티가 발생해요. 그러면 10월 15일까지 익스텐드 기간 동안에는 페널티는 없이 이자만 붙는데 10월 15일 이후부터는 페널티까지 발생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 15일에 텍스를 내야 되는데 안 낸 분들은 네. 이제 이자가 계속 발생하겠죠. 네네. 근데 익스텐션은 했어요. 네네. 익스텐션을 했으면은 파일링 안 한 것에 대한 페널티는 없는데 10월 15일이 돼서도 파일링을 안 하면 이제 이때부터 이 페널티가 적용이 되고 또 더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돈을 벌어서 $10,000을 내야 되는데 네. $10,000이 한 푼도 없어. 네. 그래서 파일을 했지만 네. 안 낸 채로 10월 15일이 됐어요. 네. 근데 그때도 또 돈이 없어. 네. 그래서 결국은 못 낸 채로 페널티까지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올해가 돼서 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마이너스 $10,000을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작년에 번 거랑 올해 못 번 거랑 싹 덮어지면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텍스 피리드가 있는 거예요. 텍스 이어가 네, 있잖아요. 네, 네. 보통 사람들은 다 1월 1일에서 시작해서 12월 31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네. 텍스 피리드마다 보고를 하게 되는 거니까 작년에 $10,000이 벌렸는데 이번에 $10,000이 네. 없어졌으니까 네. 이게 와시가 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 번 거 $10,000에 대한 보호는 하고 네. 이번에 비즈니스 했는데 $10,000이 러스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해로 캐리 오버가 되죠. 그러니까 다음에 쓸 수는 있는데 예. 작년 걸 땡겨서는 못하지만 올해 손해본 거를 내년에 적용을 시킬 수는 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backward 하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이제 생각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 어제 $10,000 벌고 오늘 $10,000 러스 했으니까 zero야 그거는 아니에요. 캘린더 이어 따라 가는 거니까. 무조건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날로 자른다 이거네요. 개인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몇 년간 텍스를 못 내는 분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00불이 10,000불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낼 수가 없어. 그럼 정말 그 끝은 뭐예요? 그러니까 텍스를 내가 계속 안 내고 버텼어. 그럼 그 끝은 뭐예요? 이제 그러면은 IRS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감옥을 가시는 분도 생기게 되고. 감옥을 가요? 그 전에 변호사를 사서 텍스 어터니를 사서 이제 그걸 해결을 하시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워크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한 97년, 98년인가 하여튼 뭐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온 거예요. 아직까지. 텍스를 안 내시고. 네, 그러니까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오래된 건데 이제 제가 한 개인에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몇 분을 네네, 섞어서 합쳐서. 왜냐하면 컨피덴셜한 인포메이션이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맨 처음에 작은 금액이었는데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많이 부른 거예요. 원래 금액은 작지만 이제 원래 오후한 텍스보다는 인터레스트하고 페널티가 훨씬 더 커졌어요. 어머나.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거 상황을 다 가지고 이제 그 말하자면 우리가 offer and compromise라는 걸 하잖아요. 내고를 하는 건가요? negotiation을 하는 거죠. 근데 negotiation이 무슨 말을 잘해요가 아니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다 math예요. 서류를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 준비하고 그 사람 상황이 실제적으로 어떠냐. 정말 돈이 없으니까 이러고 저러고 해서 네. 우리가 recommend 하는 금액은 이만큼이고 이만큼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오. 네. 그러니까 자기 형편이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근데 내가 뭐 자산이 여기저기 있어요. 뭐 집도 몇 채예요. 뭐 은행에 어카운트도 막 이러면은 그거는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능한 빨리 내시는 게 좋고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렇지만 진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또 빨리 액션을 취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정부에서 텍스를 제 시간에 내지 않으면 뭐 내 자산을 린을 걸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니시먼이라는 그 차압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10월 15일이 지나서까지도 아무것도 못하면 한 1년쯤 뒤가 지나면은 그게 들어오나요? 보통 우리가 오는 게 한 3년 정도를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좀 있네. 네, 그러니까 이제 캐치업 하는데 뭐냐면 지금 이제 계속 그런 걸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편지 한 장씩 오는 거는 네네네. 당장 와요. 네네. 뭐 이거 보내라 저거 해라 이거 왜 없냐 뭐 이런 거. 근데 그 외에 이제 좀 더 깊이 해서 요구를 할 경우에 근데 이제 그 employer 있잖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종업원을 썼는데 네. 그 편지가 날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후를 택스 이만큼 했으니까 주지 마라. 근데 그 인플로어가 계속 주면 안 돼요. 근데 그거 받고도 그냥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네. 네. 그러면 안 돼요. 그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잠시 쉬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조이스 고 회계사님과 함께 텍스 익스텐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텍스 익스텐션은 뭐 10월 15일까지고 어쨌든 파일을 안 한 거에 대한 페널티도 있고 만약에 파일 안 하셨으면 텍스를 내지 않은 거에 대한 페널티도 있고 또 10월 15일이 지났을 때 페널티가 발생하는 거 플러스 인터레스트라 해서 지금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가운데 가니시먼 이 차압에 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명순이라는 어떤 명순 씨를 제가 인플로이를 데리고 이제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텍스를 안 내셔서 저한테로 편지가 와요. 네. 이분이 100불어치 텍스를 안 냈으니까 이분 월급에서 까시오. 그래서 월급에서 깐 거만큼을 보내야죠. 정부로 보내시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게 뭐야? 왜 나보고 돈을 내라고 그래? 네. 그래서 그냥 버렸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제 그 종업원 아니고 오너, 네. 회사 오너가 네. 그걸 내셔야 돼요. 내가 빚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너한테 이제 IRS에서 연락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해요. 저는 사실 이 케이스를 여러 건 봤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아동 수당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많이 있고. 네, 예. 차일드 케어 그 가니시먼 그 서포트 그게 왜냐면 이제 뭐 이혼을 하시면서 양육권 분쟁에서 그렇죠. 이분이 이 인플로이 되시는 분이 애들 그 키우는 양육비를 그렇죠.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안 주고 버티면 네. 그게 결국은 차압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뭐야? 그러고 이제 물어보면 난 처음 보는 이름인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명수님이 어디서 크레딧 카드 빚을 졌어.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거를 월급에서 까라 그러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이게 참 법적인 용어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뭐 우리가 무시했거나 버렸거나 잃어버렸거나 했는데 네. 저보고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크레딧 카드가 그렇게 오는 경우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가 가니시먼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경우가, 봤어요. 그런 경우가 또 인플로이어한테 오는군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나보고 내라 그래? 근데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인플로이를 하여하는 거가 네. 그런 레이어들이 또 다 있는 거예요. 일단 결국은 government agency에서 오는 거, 특히 IRS에서나 뭐 조지아 이런 데서 오는 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받았는데 뭐 이거는 내가 다 알고 있는 일이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명순 씨가 네. 이거를 IRS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어저께 그만뒀어요. 맞아. 그런 경우도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만뒀으면 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언제 어느 날부로 그만뒀다고 답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큰 문제가 아닌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가만히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내 주머니 돈을 뺏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런 사실 뭐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은 인플로이가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인플로이가 많은 분도 있으시지만 그렇죠. 적으면 우리 회사 안에 이런 어카운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이 잘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죠. 그 IRS에서 온 편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그 쓰시는 CPA 오피스에다 갖다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fee라고 하는 거가 네. 어떠한 그 CPA 사무실과 어카운턴트와 어떤 계약을 맺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monthly fee를 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서비스가 포함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어그리먼트를 하시잖아요. 뭐 페이롤만 해줘요, 부키핑만 네네. 해줘요. 근데 거기에 대한 fee를 내시는 거니까 그 텍스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테크니컬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떠한 그런 다른 면의 그 컨설팅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이스 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 북키핑은 내가 사실 해서 복잡하지 않은 회사면 대충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알아서 내가 어느 정도는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하다가 서류가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버리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월, 9월, 10월, 11월 이때가 사실은 올해 텍스 보고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되게 좋은 때인데 이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이퀄먼트를 사요 말아요. 텍스 공제를 받아야 말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펜딩된 지금같이 말하자면 그 받은 레터 같은 거든지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준비해야 돼. 그게 이제 패스트가 해결된다 되신 분들은 이제 올해 거를 준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라스트 미닛에 사는 게 왜 좋은지 왜 안 좋은지 또 이제 뭐 자동차를 뭐 리스하면 좋겠어요, 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퀘스천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그런 플랜을 지금 하시는 게 좋죠. 12월 달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이제 8월 막바지로 이제 곧 된단 말이에요. 중순이 넘어가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쯤 올해가 돈이 좀 남을 것 같아, 모자랄 것 같아 이런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 이게 가능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복잡하죠. 어쩔 수 없이 뭐 무빙 파트가 많으니까. 근데 개인들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특히나 뭐 스탁이나 이런 그 인베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tax loss harvesting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어디에서 돈을 벌었으면 어디에서 돈을 잃은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처리를 해주면 나중에 이제 short term capital gain을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웨이지를 받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는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또 이제 요새는 집을 렌트하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자기 방을 렌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서 몰기지가 있으니까 뭐 지하실을 렌트하시거나 방 하나를 렌트하시거나 아니면 요새는 에어비앤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보고 되거든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4일 이후로 하면 보고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14일보다 많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기간이 14일, 1년에 14일 한 달에 1년에 14일. 그건 뭐. 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에서 막 썸머에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14일까지는 인컴이 발생해서도 보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보고 안 하면 어떻게 알아? 그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보고를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은행에 내가 계속 꾸준히 한 달에 600불씩 들어와. 그러면은 해야 되나요? 그것도 사실은 괜찮아요. 사실 어떤 의미로는. 왜냐하면은 그걸 들어와가지고 누가 확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캐시를 받는 게 아니고 체크로 디파짓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안일하게 누가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나까지 거를 누가. 그리고 사실 규모가 작으면 IRS에서 뭐 사람도 없는데 그것까지 찾아올까.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이 선택하시는 거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죠. 잘 알아들으셨죠? 듣는 귀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조이스구 입장에서는 불법을 하라고는 못해요. 자, 아까 그 익스텐션에 대해서 사실 한 가지 마지막 궁금한 게 제가 있는데 뭐냐면 어쨌든 한 5년 텍스를 안 내다가 내가 사고를 뭐 하늘나라 갔어요. 그럼 내 텍스는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끝까지 버티다가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난 집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정리할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뭐라도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에스테이트 생기잖아요. 나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글룬지 말하자면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에스테이트 텍스 아이들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자면 다 가져가죠. 크레디터가 먼저 다 가져가요. 제일 먼저 오는 게 가버먼이겠죠. 그러니까 남겨놓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죽은 다음에도 처리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텍스는 무덤까지 간다. 뭐 누가 농담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 장례식 부조금에서 빼간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조의금에서도 빼간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텍스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빚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되는데, 옆집 누구네는 그런 거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러게. 근데 뭐 그러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10만 불밖에 안 남았는데, 먼저 그걸 다 뺐다.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트레이스 할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긴 한데 이제 무슨 유동 아니고 그 리얼 스테이트 같은 그런 자산들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 거는 남아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서 원칙은 이겁니다. 근데 잘 알아서 하셔야 되고 사실 텍스는 뭐 무덤까지 쫓아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거버먼이 이제 끝까지 추적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작년에 이익을 받고 올해 손해를 봤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 무조건 1년씩 끊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익스텐션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발생을 하고 페널티는 세금을 안 낸 페널티, 파일링을 안 낸 만약에 파일링 자체를 안 하셨으면 안 한 페널티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를 자주 가셔서 뭐 내가 페이퍼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그런 통지를 못 받았어. 이러면서 이거 나는 못 받았으니까 항의해야 돼. 이런 분 있으시거든요. 못 받았다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항의사항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손님 중에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라이블러리가 이제 거의 80만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의도적으로 안 한 게 아니라 옮겨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이거를 훨씬 전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냥 sit-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점점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직접 연락을 해보니까 그게 그럴 문제가 아니었고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텍스 오피스에서는 그걸 다 라이트오프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받았다고 패닉할 게 아니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게 계속 와요. 여러분 안 오지 않고 어느 스테이시든지 계속 와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아까 우리가 쉬운 말로 내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일단 올해 문제는 올해 해결하고 나가시고 이제 8월이니까 2019년 텍스 파일을 준비하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조이스고 또 너무나 알찬 내용으로 저희를 아주 만족시키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